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코널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G7과 초청국인 한국, 호주, 남아공 정상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연대 협력을 강조했죠. 정상들은 백신 보급 확산 추세를 보여주듯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만남을 가졌는데요. G7 정상회의도 마스크나 칸막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 배치가 국민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의장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의 바로 오른쪽 자리에 앉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앉았죠. 초청국을 포함한 단체 사진에서도 문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 미국 대통령 사이에 섰는데요. G7 정상회의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 여러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국격이 드러난다, 자랑스럽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강국인 한국은 보건 분야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죠. 또한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 정상을 만나 유럽의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의 결합을 강조했는데요.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에 협력하기로 하였죠. 호주 모리슨 총리와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은 물론 수소 생산과 같은 저탄소 기술 분야와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지난해 9월에 취임한 스가 총리와 처음으로 대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외에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회의 사이에 시간을 내어 양국 간의 화제를 이야기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순 없죠. 하지만 징용공, 위안부, 독도 문제 등으로 양국 간의 감정의 골이 깊은 가운데 짧은 환담만으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회장을 만났는데요. 문 대통령은 파스칼 소리오 회장에게 백신을 만들어 수입하는 것보다 신속한 공급으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말했죠. 이어 특히 SK가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에서 접종된 첫 백신이자 가장 많이 접종된 백신으로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하반기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요. 이에 소리오 회장은 한국이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생산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보이며 보다 장기간 생산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소리오 회장이 코로나19의 차세대 백신과 교차 접종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제와 심혈관 연구 개발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의 제약회사, 보건사업진흥원, 국내 암센터 등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죠.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정숙 여사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공식 환영식 전 영국 캐리 존슨 여사 주최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했는데요. 이 행사에는 김 여사와 존슨 여사, 바이든 여사, 일본 총리 배우자 스가 마리코 여사, 독일 총리 배우자 요하임 지오 부군 등이 함께했습니다. 김 여사는 바이든 여사에게 지난달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한미 두 나라의 깊은 우정이 변함없이 이어나가게 되길 기대한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여사는 미국에 꼭 한번 와달라며 초대했고 김 여사는 초대에 응하겠다며 화답했죠. 지난달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는 코로나로 인하여 미 측의 인원 축소 등에 따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처음 만난 일본 스가 여사와 첫 인사를 나눴는데요. 프랑스의 마크롱 여사와는 팬데믹 시대의 교육 문제와 원격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하였죠. 참여국 정상 배우자들과 코널 지역 학생들이 만든 환경을 주제로 한 공연도 관람하였는데요. 김 여사는 한국의 초등학생들도 플라스틱 폐기물 등 환경 문제가 걱정이라고 말한다.
미래 세대가 당면한 환경 문제에 대한 공연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다. 또한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같이 기후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였죠. 다음으로 도를 넘어가는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의 황당한 주장이 연일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영국의 유명 관광 출판사인 돌림 킨더슬리가 최근 발행한 중국 속의 영어 관광 가이드북에 한국의 역사 속 고구려 성이 중국의 성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말하였는데요. DK는 역사 및 관광 출판물을 63개 언어로 발행하고 있는 45년 역사의 출판사입니다. 이 가이드북에는 압록강 인근 고구려 성인 박작성에 대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은 아니지만 명나라 만력제 시기에 만들어진 만리장성에 포함되는 동쪽 끝 지점이다. 만리장성의 박물관에는 방어벽과 관련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작성은 고구려와 발해가 쌓은 성으로 이것을 모두 만리장성의 길이로 측정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방크 측은 이 서술이 현재 국경을 기준으로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성을 만리장성으로 편입하려는 꼼수다고 분석하였죠. 중국은 현재 중국의 영토 동북에 위치했던 모든 국가들이 처음부터 중국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로 역사 왜곡을 지속해오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일컬으며 중화 문화권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시도나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중국의 절임채소 파오차이라는 주장 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국내에서도 서울 구로구가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아 중국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게시하면서 크게 비판을 받기도 하였죠. 특히 중국에서 제작하고 있는 각종 게임에서는 역사를 왜곡하는 모습이 자주 발견되고 있는데요. 앞서 페이퍼 게임즈의 샤이닝 리키는 한복 아이템을 선보였다가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이라고 주장하는 논란에 휩싸이며 한국 런칭 7일 만에 서비스 종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다른 모바일 게임인 황제라 칭하라 역시 청나라 시대의 한복과 유사한 의상을 게임에 등장시키며 동북공정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죠. 이에 지난달 12일 김승수 의원은 게임 속 중국의 동북공정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